예, 이번에 그 휴전이 발효되면서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인질들이 가정에 돌아오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아주 축제 분위기예요. 특히 제가 이번에 11월 달인가요? 9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텔아비브에 인질 광장을 갔다 왔거든요. 야, 그 인질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모여 있는데 한결같이 영상을 보니까 땡큐 트럼프를 외치더라고요. 그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만큼 이번에 그 인질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죠. 트럼프의 역할이 크니까. 그러니까 땡큐 트럼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슬쩍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이 이번 휴전 합의와 인질 석방에 대해서 슬쩍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거 내가 먼저 해놓은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조 바이든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렇게 숟가락을 얹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공식 문건을 올렸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휴전 재합의를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아, 재합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그 뒤에 노고를 보한다는 거는 이제 약간 윈도우 드레싱이고 앞이 휴전 재합인데 그 무슨 얘기냐? 본인이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해서 고맙다. 재임 시절 합의에 연장선에 있다는 걸 부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워크로 움직였다는 건데 또 오랜만에 우리 단골 손님 있죠. 블링컨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이 또 나서가지고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 글을 장황하게 썼어요. 또 어쩔 수 없이 다 읽어봤는데 이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 구상한 3단계 평화협정 프레임워크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잘 승계해서 마무리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이든 행정부는 초창기에 135명의 인질을 송환한 점을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명 송환자를 갖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비교를 약간 하면서 약간 그거는 사실은 또 팩트예요. 그리고 공치사를 하면서 마무리 잘해서 고맙다.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승계해서 그러면서 슬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트냐후 책임론 얘기합니다. 어허. 이미 팔레스타인 당국과 주변국가 합의해서 이런 휴전안을 냈는데도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휴전안이 불발됐다 하면서 이스라엘 책임론을 약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이 휴전 합의 여러 가지 제안을 이스라엘 쪽에다 했는데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거부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팩트가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그 블링컨 장관의 화법이 이래요. 그냥 이게 누락을 해요. 결정적인 걸 핵심이 뭐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휴전안을 네타냐후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전안을 가지고 하마스한테 가니까 하마스가 다 거부를 해서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규칙 사유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아니라 하마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왜 하마스는 이거에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는 군수지원 보류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하마스의 우호 세력인 이란과 그 대리 세력한테는 그냥 활개치게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 왜 우리가 협상을 참여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 휴전 다 받아내고 인질도 안 주고 요거를 계속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프레임워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트럼프가 제시한 20가지 조건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국가 해법을 슬쩍 끼워넣어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트럼프의 20조 항에 관련한 협상안은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이 없어요. 그냥 하마스 그냥 바로 그냥 무장 해제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협상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숟가락 얹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또 팩트 체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이죠. 이번에 그 영국의 B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내가 이 지금 제안하는 이 휴전 합의안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여라라고 압박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BBC 보도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BBC 보도의 그 맥락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뉴스 그 큐레이션인데 트럼프가 이제 호전적인 네타냐후를 주저앉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래서 협상을 받게 했다면서 약간 네타냐후를 이렇게 돌려가기를 했어요. 그 논조가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공습 이후 이스라엘이 이제 카타르 공습했지 않습니까?
동맹국 사이, 순위파 동맹국 사이 분열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 걸프 지역 친구를 선택한 거예요. 네타냐후를 버리고 그 순위파 국가들의 친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표피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막상 그러면 그 외교 그 수면 아래에서 막후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나라고 했는데, 최근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카타르, 이 중재국이죠, 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네들 하마스를 설득하지 못하면, 인지송환하지 못하면 내가 이스라엘 공습을 막을 태간이 없다. 명분이 없다. 그래서 터키하고 카타르가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하마스한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터키는 뭐냐? 터키 안에 무슬림 형제단을 다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타르 공습을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무슬림 형제단뿐만 아니라 하마스 잔존 수뇌부가 남아 있거든요. 인질 송환 안 하면 내가 지구까지 쫓아가서 다 타겟팅해서 공습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말리는 시누이처럼 나 네타냐후 더 이상 못 말려. 너네들이 빨리 인질 송환하지 않으면 나도 네타냐후를 말릴 수가 없어. 요게 주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나한테는 처음 이스라엘 공격을 당했거든요. 왜? 거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못할 것이야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죠, 카타르가.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윤허하에 발생한 일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카타르하고 터키가 강력하게 이제 하마스를 이제 설득한 그 배경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른바 뭐 외신 매체나 안보 전문 매체에서 소프트 파워 어쩌고 하는데, 중동에서는 소프트 파워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하드 파워입니다. 힘으로 때려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중동 작법이 요번에 작동이 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마스가 있다면은 카타르가 아니라 저는 남미, 그 남극까지 쫓아가서라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요즘 그 우리나라 이 캄보디아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뉴스가 계속 여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저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제가 보기엔 캄보디아 그 안으로 모사도 벌써 입에 다 보내고 정보 빼내서 전투기 날아가가지고 거기 막 두들겨 부셨을 것 같아요. 난 이스라엘 식의 방식으로 나는 풀어나가는 거, 물론 뭐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카타르 공격한 게 제가 보기에도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의 역할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뚝심이랄까요? 절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그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반드시 내가 마무리 짓겠다라는 어떤 결기, 뭐 이런 것도 한몫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 하마스의 조력자인 그 초승달벨트를 다 분쇄시켜버렸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버틴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뭐 반복하겠지만 지난 1년간의 보도 내용을 우리가 정합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했냐, 라파 국경을 공격해서 하마스 군수보급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신화로까지 제거했어요. 그 하마스 수뇌부를 다 국제사회가 반대한 거를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네타냐후가. 그리고 ICC나 이런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결국 네타냐후 결국에 굴복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놀란 카타르와 터키는 하마스를 그냥 소위 얘기해서 내다바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타냐후 뚝심이라고 보는 게 한 퍼센티지 보면 한 80%는 네타냐후 공, 20%가 트럼프의 외교력,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25%의 네타냐후 공, 75%의 트럼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일부에서도 이준 PD가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이상한 인질 맞교환이다 이런 그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또 그 뉴욕 타임즈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이번에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의 보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서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전쟁을 했는데
이번 전쟁이 가장 길게 했다. 보통 이스라엘은 속전속결로 후다닥 하고 끝내는데 이번에는 2년씩이나 이렇게 끌고 간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하마스도 진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후다닥 해치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씩 끈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유튜버 얘기들이고 뉴욕타임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뉴욕타임즈 별로 신뢰할 만한 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튜버가 이제 뉴욕타임스 보고 이제 그냥 앵무새처럼 지저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타냐후가 정권은 자기 정치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이게 10월 7일 학살 책임을 네타냐후 총리로 그냥 정리를 했더라고요. NYT는 뉴욕타임스는 이거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 이 하마스 전쟁을 장기화시켰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키워주면서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자지구 하마스에 가는 걸 찬성했다라고 이건 사실 확인이 완전 틀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2005년에 가자지구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사론 총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추방령을 내렸죠. 그 유대인 다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오슬로 협정의 그 연장선에서. 그 연정에 샤론 총리 연정에 네타냐후가 참여했는데 네타냐후가 그때 반대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내고선 연정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마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네타냐후는 가자지구가 저렇게 될 것이라고 사전부터 예언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선지자급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테러의 그 심리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 우리나라 유튜버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뇌피셜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2009년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로 재임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반하마스 노선을 후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2014년에 한번 가자 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왜 빨리 철수했냐? 오바마 대통령이 155mm 포탄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서 덮어버린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패착을 요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 요번에는 내가 끝까지 버텨보고 막 해가지고 결기로 버텨낸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 수반과 하마스를 경쟁 관계로 막 만들기 위해서 이거 다 소위 얘기해서 헤르츠 매체가 얘기하는 걸 뉴욕타임스가 받아서 우리나라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마스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찬반으로 나뉘어 있고 또 이스라엘 극좌 사법부와 또 IDF 수뇌부도 극좌예요. 이걸 갖다가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법부 극좌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결기로 사실상 하드캐리 한 겁니다. 2년간 결기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에서 현지 매체 JNS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그 블링컨 장관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국내 극좌파 압박에 굴복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가상현실을 한번 얘기해 보니까 매체는 이렇게 합니다. 하마스의 그 수장인 시널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헤즈볼라는 여전히 레바논을 통치하고 있을 것이고 시리아는 여전히 아사드 압제하에 있을 것이고 이란은 핵무장국가가 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막아냈냐. 네타냐후 결기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었거든. 바이든 행정부가 싸우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네타냐후한테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총리의 결기가 오늘날까지 왔다. 저는 그래서 제가 25%라는 거예요. 네. 20%는 좀 박해. 예. 예. 알겠습니다.